안녕하세요,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저희 팀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인이 새롭게 선임된 관리인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관리인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새롭게 선임된 관리인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기존 관리인이 사실상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출된 적조차 없는 그런 참칭 관리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또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사실관계는 대략 이렇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소재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관리단 집회가 개최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건물 관리를 해오고 있던 참칭 관리인 A씨가 있었습니다. 이 참칭 관리인은 입주자들로부터 임의로 관리비를 징수하면서도 관리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소유주분들께서는 저희와 함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했고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참칭 관리인에게 관리단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청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칭 관리인은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관리단의 관리 업무 개시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들은 관리단이 하루빨리 적법한 관리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참칭 관리인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참칭 관리인이 소송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채무자 즉 참칭 관리인은 자치관리운영회의를 통해 대표로 선출됐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분 소유자들이 저희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한 관리단 집회에는 참칭 관리인이 주장하는 그런 하자들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들은 소집 통지를 포함해서 관리단 집회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였고요. 두 번째 쟁점을 살펴보면 이 쟁점이 본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졌던 부분입니다. 채무자 즉 참칭 관리인은 자치관리운영회의에서 대표로 선출됐으므로 자기가 적법한 관리인이다 아니면 관리인이 아니더라도 적법하게 관리비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들은 첫 번째 자치관리운영회는 존립 형식이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관리단에 해당하므로 그 대표인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를 거쳐 의결 경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참칭 관리인은 그런 절차를 거친 바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적법한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치관리운영회가 설사 관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관리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라는 점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사 관리단이 없는 기간 동안에 자치관리운영회가 사실상의 관리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관리단이 구성된 이상 관리단만이 유일하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보유한다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참칭 관리인이 자치관리운영회에서 대표로 선출되지 않았고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런 점까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변호사들이 주장한 내용을 전부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이런 판결문을 내려줬는데요. 의정부 지방법원 결정입니다.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보시면 19년 5월 14일경 소위 자치관리운영회라는 임의단체에서 자치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참칭관리인이 주장하나 설령 채무자 주장대로 위 운영회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동안 그 역할을 해온 단체라고 하더라도 19년 5월 14일자 운영회는 이 사건 아파트 총 20세대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회의록이나 그 밖에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채무자가 적법하게 위 단체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관리단 측에게 채무자 참칭 관리인에 대해서 그 업무 방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이 충분히 소명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법원은 채무자를 하여금 관리단에게 관리단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인수인계할 것과 관리단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참칭 관리인이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일당 50만 원을 관리단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까지 하였는데요. 법원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결정이고요. 채권자들은 관리단과 관리인이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단 측을 대리했습니다. 주문을 보시면 채무자 참칭 관리인이죠. 참칭 관리인은
2는 관리단 의사에 반해서 별지 1 기재 업무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주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문사항을 보면 채무자는 관리단 측에게 제1항 기재 아파트의 관리 업무와 관련된 별지 2 기재 자료들을 모두 인수인계해라 라는 취지의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문을 보시면 채무자가 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때는 50만원을 지급해라 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같이 하였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참칭 관리인이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신속히 업무방해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건물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